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도 수학적 모델링으로서 주제는 구획으로 정했습니다. 구획입니다. 예. 구획이라면 우리가 용어상으로 봐도 알겠지만 어떤 공간 또는 어떤 지역을 말합니다. 여기서 근데 수학적 모델링에서의 구획은 추상적일 수도 있고 실질적인 구획일 수도 있습니다. 그 왜 구획이라는 게 있어야 되냐? 그것은 수학적 모델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영역을 정해서 이 영역 내에서 물질의 어떤 양적인 변화라든지 이 영역이 외부하고의 어떤 그런 물질의 어떤 그런 교류라든지 이동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훨씬 모델링이 수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경우 구획을 정해서 합니다. 그 구획은 하나만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개의 구획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A라는 구획, B라는 구획, C라는 구획, 각 구획들 간에 서로 물질 양적인 변화가 또 교류가 있다면 우리가 그런 걸 하나하나를 우리가 모델링을 통해서 각 구획 간의 양적인 변화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의 구획만 생각해 볼까요? 사람의 어떤 음식물의 양적인 변화에서 생각한다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사람을 구획으로 생각하고 먼저 이제 음식물 섭취하고 그다음에 배출되는 양을 생각해야 되고 체내에서 대소작용으로 없어지는 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이럴 때는 이제 사람이 하나의 구획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떠한 지역에 서울이면 서울, 경기도면 경기도 또는 더 큰 우리나라를 볼까요? 우리나라를 한 구획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구획 내에서 인구의 변화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외부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유지해 올 수도 있겠죠? 그 유입되는 인구. 또 외부로 또 이사도 갈 수 있겠죠? 이주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나가는 인구. 또 이 내에서 새로 사람이 태어나거나 또는 사망하거나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인구의 변화를 우리가 생각할 때도 구획에서 생각한다면 훨씬 수월합니다. 또 다른 예가 만약 호수에서의 오염물질의 농도 변화에 대해서 궁금한 학자가 있다 하면은 이 학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 호수를 분명히 하나의 구획으로 정해서 접근하면 수월하다는 것이죠. 어떤 호수가 있으면 호수로 들어오는 어떤 하천이나 강이 있을 것이고 호수 밖으로 나가는 하천이나 강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호수 안으로 들어오는 오염물질 양과 나가는 오염물질 양을 다 고려를 한다면은 호수 내에서의 오염물질 양적인 변화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 이때 호수가 바로 무엇이냐? 하나의 구획이 되고 이 구획을 통해 들어오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고 외부로 나가는 거고 이렇게 구획으로 우리가 어떤 영역을 정해서 모델링을 한다면 굉장히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구획 모델, 이거 우리 보통 구획 모델을 하는데 구획 모델 할 때는 좀 주의해야 될 게 좀 신경을 써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첫 번째는 보존이다, 보존. 즉, 물질이 들어와서 물질이 일부분 이어서 작용하고 빠져나간다 하는데 문제는 물질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라진다라는 것을 갖다가 아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물질이 다른 물질로 바뀌는 것이죠. 예. 한 물질이 다른 물질로 바뀔지언정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전제를 깔고 접근해야 됩니다. 또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가 들어와서 이 개 안에서 다른 에너지로 바뀌게 하겠죠. 그리고 또 일부 에너지는 들어왔다는 에너지 형태로 또 다르게 없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에너지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즉 우리가 보통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뜻이죠. 네. 즉 보존. 두 번째 또 모델에서 활용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질량적입니다. 여기서는 질량이라고 말했지만 때로는 농도일 수도 있고 또는 분자일 수도 있고 비근한 예가 만약에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서로
이런 계 안에서, 이런 구획 안에서 작용을 한다. C라는 물질이 바뀐다 했을 때 A라는 물질의 어떤 그런 분자들과 B라는 물질 분자들 설마 어떤 작용에서 C라는 물질이 바뀌는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 얘가 자기들끼리 어떤 작용을 하는 것 같지만 거실로 보면 얘는 어떤 큰 방향성을 가지고, 즉 어떤 방향이나 C라는 물질사가 바뀌어가는, 전체적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작용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질량작용이라는 것은 세부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그냥 자기들끼리 어떤 작용하는 것 같지만, 하는 것 같지만 실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지만 거실로 볼 때 얘는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변화된다면, 그쪽으로 흐르고 있다면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 바로 이 계 내에서는 때로는 잘 섞인다, 자 골고루 분포한다, 그러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분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아까 우리가 예를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호수 내에서 오염물질 농도에 대해서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한쪽에서 오염물질이 들어옵니다. 다른 쪽 오염물질이 배출돼서 나가는데, 오염물질 섞이지 않고 한 곳에 그대로 들어왔다 그대로 나간다. 이런 경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섞여도 이제 어떤 데는 또 잘 분포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죠. 우리는 그런 걸 다 계 내에서는 잘 섞이고 골고루 분포한다고 가정을 하고 나서 이제 접근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모델링 할 때 조금 더 세분화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구획을 또 만든다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부분을 우리가 농도를 별도로 추정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그런 것보다는 큰 카테고리에서 생각할 때는 구획 내에서는 물질이 잘 섞이고 골고루 분포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은 굉장히 모델링 할 때 수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네 번째가 우리가 밀도라든지 우리가 농도, 무슨 뜻이냐? 이 계 내에서 물질이 작용할 때는 밀도 단위로, 농도 단위로 우리가 식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자 단위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거대하게 큰 덩어리로 물론 세울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밀도 단위로, 농도 단위로 물질이 이렇게 서로 작용한다고 하면서 식을 세운다면은, 때로는 이 모델링 하는데, 식을 만드는데 굉장히 수월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이런 어떤 구획이 있습니다. 정리해서 보면은, 이런 구획 내에 이제 물질이 이제 여기가 유입되고, 이쪽으로 물질이 이제 배출되겠죠, 배출. 예. 그리고 이 구획 내에서의 시간 t에서의 물질의 양을 우리가 만약에 CT라 할까요? 예. 시간 t에서의 물질의 양. 이 양이라는 것이 밀도가 될 수 있고, 또는 농도도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질량도 될 수 있고, 그냥 우리는 대표적으로 CT라고 썼는데, 이제 그럼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물질이 유입되고 나가는 이 내에서는 물질의 양의 변화가 전혀 없다. 이 내에서는 어떤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전혀 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들어왔다가 나가게만 한다. 그럴 때 이 내에서, 이 계 내에서, 이 구획 내에서 물질의 양적인 변화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양적인 변화, 어떤 변화를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델타라는 기호를 많이 씁니다. 델타. 이렇게 씁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변화된 양을 우리가 의미하는데, 결국 뭐냐면 유입된 양, 유입량에서 빼기 배출량, 이렇게 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이 내에서 물질 양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매우 단순한 식을 만들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여기다가 요 단순한 식에다가 이제 또 추가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뭘 추가시키냐? 이 내에서 물질의 어떤 화학 반응을 통해서 얘가 다른 물질을 받겠다.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갖는 물질의 양은 변화가 생긴 거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런 화학 반응 돼서 뭐 어떤 줄어든 걸 양적 줄어드는 걸 우리가 또 가미할 수도 있고, 예. 또 여기다가 또 다른 어떤 화학 반응이 벌어서 얘가 여기서 유입된 물질 똑같은 물질이 여기서 만들었다. 그러면은 새로 만들어진 양을 또 이렇게 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한 단순한 이런 식에서부터 조금씩 이렇게 확장시킬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개 내에서 또는 구획 내에서 그걸 설정해서 생각한다면은 굉장히 모델이 수월하다는 것이죠. 자, 한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요. 매우 단순한 예를 한번 볼까요? 이러한 이제 양동이가 있습니다. 양동이에 여기에 이제 수도가 이렇게 있어요. 수도를 통해서 물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 양동이 내에 시간 t에서의 물의 양을 Ct라 할까, 이렇게요? 시간 t에서의 물의 양을 우리가 Ct라고 할까요? 네. 만약에 물이 들어온 양이 이제 수도를 딱 틀었습니다. 물이 들어오는데, 만약에 1분당 5리터씩 들어온다. 그러면은 5분이면 얼마큼 들어오겠느냐? 1분당 5리터 들어오니까 5분이면 25리터가 들어오겠죠. 예. 만약에 수돗물을 틀었더니 단위 시간당, 이 단위 시간인 것은 1분이 될 수도 있고 1초가 될 수 있습니다. 기준되는 시간당 만약에 물이 들어오는 비율이 S만큼이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러면 이제 그 단위 시간이 아니라 만약에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그러면 들어온 양은 얼만큼이냐? 예. 그럼 이렇게 되겠죠? 바로 뭐냐면은 1분당 물이 S만큼 들어오는데, 단위 시간당 S만큼 들어오는데, 그러면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얼마큼 들어오냐라는 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얼마냐면 바로 시간하고 단위 시간당 들어오는 양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S의 델타 T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이만큼 이제 들어온 겁니다. 예. 자, 이번에 이제 역으로 생각해 볼까요? 여기에 이제 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제입니다. 여기 물이 이만큼 있습니다. 이만큼 있는데 구멍이 있어가지고 배수가 있어가지고 물이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이번에는 이제 물의 변화에 대해서, 물의 양의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여기서는 이제 시간 t에서의 물의 양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이때는 참 물이 아무것도 없다가 텅 빈 상태에 있다가 이제 수도관을 통해서 단위 시간당 물이 S만큼 들어왔을 때 이만큼은 델타 T라는 시간이 지났다면 이만큼 물이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물의 양적인 변화를 조금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물이 이제 이만큼 있습니다. 물이 이만큼 있는데, 여기 이제 얼마큼, 이게 시간 t에서의 물의 양을 Ct로 할까요? Ct요? 이렇게 할까요? 여기에 수돗물을 딱 튼 물이 빠져나가겠죠? 그죠? 빠져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그것은 바로 이제 빠져나갈 때, 여기 있는 물이 많이 있으면은 물이 빨리 빠져나가죠. 왜냐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수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물이 누른 힘이 있기 때문에 얘가 물이 빠져나가지만, 물이 만약에 요만큼만 있다. 그게 빠져나가는 물의 양은 속도는 좀 작겠죠.
따라서 물의 양도 작다라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냐? 일로 빠져나가는, 저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라는 것은 바로 뭐와 관계있느냐? 바로 여기는 여기 요 통 안에 있는 물의 양과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빠져나가는 물의 양을 우리가 델타 CT라면은 그 뭐와 관계 있느냐? 바로 이 양의 변화라는 것은, 빠져나가는 양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물의 양하고 관계 있다라는 거죠. 양하고 관계 있고, 바로 이렇게 되겠죠. 거기 있는 물의 양하고 관계 있고, 또 하나는 얼마큼 빠져나가냐? 빠져나가는 시간하고도 관계가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또 델타 T라는 시간을 생각해 볼까요? 그럼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빠져나가는 양이 얼마큼이냐? 바로 여기다가 델타 T라는 시간 곱하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즉, 빠져나가는 물의 양의 변화라는 것은 바로 기존에 있던 물의 양과 그 다음에 빠져나가도록 여기 열어둔 그 시간, 델타 T라는 시간을 곱한 거하고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비례상수를 우리가 사용해서 쓴다 이렇게 되겠죠. 델타 CT는 바로 K의 C의 T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즉, 요런 구멍을 통해서 물이 빠져나가는 양이라는 것은 바로 요만큼이다. 또 이거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이 양동이에 있는 물의 양의 변화, 즉 이만큼에서 이만큼 변화됐다. 이 물의 양의 변화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빠져나가는 양만큼 변화됐을 테니까요. 네. 이렇게 우리가 식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두 개를 하나 합쳐볼까요? 합쳐서 이렇게 해본 겁니다. 여기 이렇게 양동이가 있습니다. 양동이에 이만큼의 지금 물이 있습니다. 시간 t에서의 물이 지금 이만큼이 현재 있습니다. 이 수돗물을 통해서 이제 물이 시간당, 단위 시간당 S의 비율로 물이 들어온다고 우리가 생각하죠. 아까 여기처럼 1분당 또는 단위 시간당 물이 S만큼 들어오듯이 여기서도 단위 시간당 물이 S만큼 들어온다고 가정할까요? 또 여기도 이제 구멍이 생겼습니다. 구멍이 생겨서 물이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면 바로 이제 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있고 일로 빠져나오는 물의 양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양동이 내에서의 물의 양적인 변화는 어떻게 되냐라는 걸 우리가 알고 싶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바로 결국 얘가 하나 구획이 되는 겁니다. 이 양동이가 구획이 되고 얘가 유입되는 양, 얘가 유출되는 양이 되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이 내에서는 물이 사라지진 않죠.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 사라지진 않으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즉, 들어오는 양과 빠져나가는 양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 양동이에서 물의 양적인 변화 때 생각하면, 만약에 시간을 델타 T라는 시간만 생각하자. 델타 T라는 시간 동안에, 델타 T라는 시간 동안에 물의 양적인 이 변화를 우리가 델타 CT, 이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도 우리가 얘기했었지만, 단위 시간당 S라는 양만큼 물이 들어오는데, 우리 이제 만약에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얼마큼 들어오겠느냐? 그것은 아까 여기서 얘기했지만 바로 들어오는 비율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가는데, 물론 이제 구멍의 크기도 우리가 관리했지만 구멍의 크기는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빠져나간 양은 바로 아까 얘기했지만 이 높이, 물이 있는 이 양하고 관계가 있다. 또 하나는 바로 얼마큼 빠져나가도 열어나느냐, 그 시간하고도 관계가 있다.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바로 델타 T라는 시간이다. 따라서 얼마큼 줄어드느냐? 바로 기존에 있는 양에다가 시간 델타 T인데 바로 거기에는 비율이 필요하다. 이 비율이라는 것은 바로 이 구멍의 크기도 관계에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그 비율을 곱해서 이제 얘는 들어오고 즉 양동이에 플러스로 작용하고 얘는 양동에서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작용해서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양동이에서의 이 양동이 내에서 물질의 물의 양적인 변화라는 것을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기에는 이제 좀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얘가 유용하게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우리가 예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볼까요? 이게? 볼까요? 예. 여기다 이거 다시 써보겠습니다. 여기다 지웠네 내가.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있고 여기 물이 들어오고 유입되고 유출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시간 t에서 물질 양을 Ctra 했을 때 S가 비율로 들어오고 델타 T라는 시간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물질 양적 변화라는 것은 얼마냐? 얘는 바로 이렇게 되더라. 어떻게 되느냐? S의 델타 T 빼기 K의 CT에 이렇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걸 생각해 볼까요? 거시적인 측면에서 어떤 학자가 지구에서의 어떤 이산화탄소의 양적인 변화에 관심이 있다라고 할까요? 그럼 이제 이게 지구를 하나의 우리가 구획을 볼 수 있습니다. 구획으로요? 구획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생기냐면 이제 뭐 발전을 통해서 전기 생산 발전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고 또는 자동차라든지는 배기가스에서도 나올 수 있고 또 산업에서 어떤 그런 오염물질로 나올 수 있죠. 자, 그런 걸 우리가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유입을 보면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나오는 우리가 유입으로 보면 됩니다. 자, 시간 t에서의 오염물질 이산화탄소의 양을 CT라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단위 시간당 우리가 그런 이산화탄소 만들어진 양을 우리가 S라고 놓고 출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생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식물의 어떤 작용을 통해서 어떤 그런 작용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이제 뭐 다른 물질을 바뀔 수 있죠. 그 양적인 변화가 생긴 거죠. 줄어드는 거죠. 예. 그런 걸 우리가 유출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유출로 보자 이거죠. 네. 그러니까 유입은 우리가 어떤 그런 산업이라든지 인간의 활동을 통해서 또는 뭐 자연의 활동일 수 있겠지만 그런 활동을 통해서 이제 이산화탄소 만들어지는 거고 이제 유출은 어떻게 보느냐? 유출은 이제 또 다른 또 뭐 아까 했듯이 또 식물의 어떤 그런 식물 어떤 그런 어떤 작용을 통해서 사라지는 유출을 본다면은 우리가 이 지구라는 이런 구역 내에서의 이산화탄소의 양적인 변화를 우리가 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또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 만약에 이러한 호수를 다시 한번 또 예를 들어볼까요? 호수 속에 이 안에 이제 이렇게 어떤 이제 유입되는 물이 있습니다. 하천이 있다고 합식할까요? 그리고 일로 호수에서 나가는 하천이 있습니다. 예. 이런 좀 더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해볼까요? 일로 이제 물이 유입되는 비율이 F랄까요? F? 비율이니까 시간당 들어오는 양입니다.
단위 시간당 들어온 양. 우리 이렇게 할까? 단위로 이렇게 할까요? 좀 얘가 호수니까 좀 크니까 이렇게 쓸까? 이렇게 하루에 들어오는 물의 양적인 비율을 우리가 F로 할까요? 근데 이제 그 F라는 양큼 시간당 F라는 비율로 들어온다면 또 시간 F라는 비율이 또 나가겠죠, 이쪽으로.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비율로 나가야 됩니다. 안 나가면 호수가 넘쳐 흘러나죠. 넘쳐 흘러면 좀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F라는 비율로 들어온다면은 또 F라는 비율로 나간다고 가정해도 됩니다. 근데 이 들어오는 이 유입된 이 하초 요 안에 이제 농도가 어떤 유입물, 이게 오염물질인데, 오염물질의 농도가 A를 합시다. A라는 농도를 가진 어떤 물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까요? 이게 이제 농도 A만큼의 오염물질 섞여 있는 그런 어떤 그 강물이 일로 들어와서 이 안에서 막 섞입니다. 섞여서 얘가 다시 이로 배출돼서 나갑니다. 이랬을 때 이 호수에서의 오염물질의 양적인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그걸 한번 알아보자. 라는 어떤 주제가 있다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 우선은 변수부터 정해고, 그럼 이제 시간 t에서의 이 호수 내에서의 오염물질의 양을 C트라 할까요? 우리는 오염물질 양에 관심 있는 거니까. 그리고 오염물질의 변화량을 우리가 델타 C트라 할까요? 이렇게요. 자, 볼까요? 그러면 우선은 이거 유입된 양이고, 저 델타 CT는 얘는 바로 유입량에서, 유입된 양에서 빼기 배출된 양을 빼면 되겠죠? 그럼 유입된 양은 얼만큼이냐? 한번 알아볼까요? 유입되는 양은, 만약에 시간 델타 T라는 어떤 시간 동안에 유입되는 걸 생각하죠. 델타 T라는 시간 동안에 오염물질의 이 내에서의 오염물질의 변화량을 델타 C라고 할까요? 이렇게 우리가 정해보죠. 자, 그러면 이제 단위 시간당 물이 들어오는 양은 F인데 그 물에 속에 농도 A로 이 안에 오염물질이 있다 하면은 단위 시간당 들어오는 오염물질의 양은 얼마큼이냐? 바로 농도에다가 비율을 곱하면 되겠죠. 즉 들어온 비율이 이만큼의 비율로 물이 들어오는데 단위 부피당 물질량이 A만큼이니까 곱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곱한다는 것은 단위 시간당 들어오는 어떤 오염물질 양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얼만큼의 시간을 또 들어오는 걸 생각하냐면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들어오는 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곱해야 되겠죠. 이렇게 델타 시간 동안 들어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 양을 생각해 볼까요? 배출되는 양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오염물질 들어오면은 오염물질 막 섞이는데 하나 빠졌네요. 이 호수의 부피를 한번 먼저 생각해야 되겠네요. 호수의 부피를 V를 할까요? 그러면은 나가는 물의 속도는 들어온 속도가 똑같으니까 F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시간은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나갈 것이고, 여기에 이제 얼만큼의 농도가 있어야 되냐라는 건데, 자, 여기 들어온 이 안에 있는 총 시간대에서 총 오염물질 양은 CT고, 그 다음에 얘 부피는 바로 V니까 이 안에 이 호수라는 이 구획 안에 있는 물질의 농도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부피분의 양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만큼이 좀 줄어드는 거니까 얘는 당연히 빼기가 되겠죠. 빼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얘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바로 이렇게 되겠죠. A의 F 빼기 V의
CT 이렇게 되겠죠. 예, F도 빠질 수 있는데, 예. 자, 결국은 이 상황, 이 호수 속의 오염물질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도 얘도 결국은 처음에 이 양동이아주 생각했던 이 상황하고 똑같다는 거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구에서 어떤 이산화탄소의 양적 변화를 생각한다. 또는 조금 더 국소를 생각해서 어떤 서울 지역에서의 이산화탄소 양적 변화를 생각한다 할 때도 우리가 구획을 정해서 이 구획 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 새로 만들어지는 양 그 다음에 또 어떤 화학작용을 통해서 없어지는 양을 생각한다 우리가 유입과 유출로 간주해서 변화량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요. 자, 여태까지 우리가 조금 생각해봤던 것이 바로 구획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우리가 어떤 수학 모델링을 할 때 어떤 영역을 정해서 그 내에서의 작용, 그 다음에 그 영역으로 들어오는 양과 영역 밖으로 나간 양을 함께 고려한다면은 모델링 할 때 굉장히 수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또 이제 좀 생소한 개념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이 델타라는 거, 델타라는 것은 변화량을 얘기합니다. 얘는 보통 변화량이다 보니까 얘는 음수는 없습니다. 양수만 취급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델타라는 기호를 많이 쓴다라는 것. 그러다 보니까 델타 C는 뭐냐? C를 만약에 농도라면 농도의 변화라는 뜻. 그 다음에 시간을 아까 저는 T라 했는데 시간을 T라면은 델타 T는 뭐냐? 즉 시간의 변화량. 즉 어떤 요만큼 지나가는 어떤 시간을 우리가 델타 T로 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양적인 변화라는 것은 유입된 양과 배출된 양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고 여기다 이제 또 다른 거, 즉 이 계 내에서 어떤 그런 변화를 보다 추가로 해서 넣을 수 있고 뺄 수 있다. 그런 것이 바로 이 구획 모델을 만드는 데서 이점이고 여기서 우리가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